때리는 시애미보다도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 이런 예의가 있는데 우리 정치판에서는 말리는 시누이 역할을 이준석이가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이준석이가 민주당 공격하는 것 보셨습니까? 이준석이가 문재인을 공격한 적이 있었나요? 이준석이가 이재명을 직접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정치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장면들을 이준석이가 매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올 초에 충남 서천에서 복합시장에서 화재가 났을 때에 그때에 윤석열과 한동훈이 갈등을 보이고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눈을 맞아가면서 그날 추웠었지요. 한 30분 정도 기다리다가 윤 대통령을 만나서 깍듯이 예의를 갖추면서 인사를 드렸을 때에 그때의 이준석이가 얼마나 조롱과 비아냥을 했었습니까? 그런데 이준석이는 문재인이 대통령도 아닌 후보 시절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12년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에 자기 페이북에다가 만화를 하나 올렸었는데 그 만화가 무엇이냐 하면은 문재인의 머리를 참수하는 그런 장면을 패러디한 것이죠. 그것을 올려놓고 곧바로 문재인 후보를 찾아가서 90도가 뭡니까? 그야말로 머리를 땅에 댈 정도로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했던 그 장면이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랬던 이준석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에게 고개 숙이고 인사했다 하는 걸 가지고 비판하지 않았었습니까? 정치판이라는 것이 사실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공격을 하는 것이 정치판 아니겠습니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먼저 언론에 터뜨리고 여론의 동향을 보는 것이 정치판 아니겠습니까? 늘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써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옳은 방법이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늘 이런 방법으로 국민들을 오도시키고 호도시켜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준석이가 보수의 몸을 담고 있으면서도 상대당을 비난하기보다는 자기 당 내부를 공격하고 비판을 해왔지 않습니까? 과거 우리 정치를 보면은 상대당을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하는 것을 봐왔지 자기 당 몸을 담고 있는 자기 당을 비판하는 것 볼 수가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개가 갸우뚱거려집니다. 요즘에 김정숙의 타지마할 방문 문제 가지고 여야를 비롯해서 언론이 아주 뜨겁게 열을 올리고 있지요. 6년 지난 그런 일인데 왜 갑자기 뜨거워지고 있을까요? 물론 문재인이 자기 아내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세웠다가 영부인 첫 단독 외교 이렇게 얘기하면서 김정숙을 띄우다 보니 무리수가 된 것이었죠. 한마디로 그 장면을 보면서 정글에서 먹잇감 하나를 놓고서 하이에나와 사자나 호랑이들이 아주 치열하게 다투는 그런 장면을 저는 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한마디로 여야 정치권들이 삿바 싸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이 사실은 그래도 못났다 잘났다 하더라도 이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인데 그가 생각 없이 김정숙의 문제를 거론하면은 파장이 날 것을 생각 못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렇다면은 김정숙의 타지마할 문제를 거론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과 조국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새로운 미래의 이석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었죠. 민주당은 의리가 없는 정당이다. 이런 비난을 민주당이 들어가면서도 일체 김정숙이 타지말에 대해서는 대응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이 안고 있는 문제는 다 알고 계시지만은 이화영 문제가 발등에 불 아니겠습니까? 내일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고 검찰에서는 이재명을 기소하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코가 석자인데 김정숙과 문재인에 대해서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것이죠. 잘못하면은 이재명의 대권 가도에 커다란 불똥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헌 당규를 고쳐가면서 이재명을 보호하자 이렇게 힘을 모으고 있는데 김정숙 문제를 갖다 거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화영이가 1심 초반에 검찰에 가서 다 물었던 거 아닙니까? 이재명에게 17번씩이나 직접 보고를 했었다. 그 이상이 더 될지도 모르겠죠. 아무튼 그랬다가 부인의 강요로 인해서 다시 뒤엎고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했는데 지금 이화영이 9년 6개월의 중형을 받고 항소심을 하게 된다면 혼자서 독박을 쓴다고 봤을 때에 언제 변심할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재명에게는 그야말로 핵폭탄 아니겠습니까? 발목을 잡는 일이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대선 가도는 물 건너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화영 문제가 더 급하지 김정숙의 타지마을 가고 거기에서 오는 문제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화영의 입 하나가 이재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또 하나의 사람 조국이. 조국이는 왜 말이 없을까요? 조국 역시 선거 기간 동안에 양산을 얼마나 찾았었습니까? 문재인이 이렇게 곤경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은 당장 내려가서 문재인을 지지하고 동정을 했어야 하는데 일체 말이 없습니다. 아는 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문재인을 살려내고 문재인 편에 서야 할 당연한 조국인데 서로가 빚을 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왜 그럴까요? 윤건영이 고민정이 그리고 도종환이까지 나와서 응원 격려하면서 문재인과 그리고 김정숙을 보호하려고 했었지만은 전혀 도움이 안 됐었습니다. 오히려 헛발질만 하고 있는데 조국이 그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국은 그때에 2018년도 11월 타지마을에 김정숙이 갔을 때에 직책이 민정수석이었습니다. 민정수석이 뭐 하는 자리입니까? 청와대에서 돌아가는 것 모든 사정을 다 꿰뚫고 지켜보고 있는 자리가 민정수석입니다. 김정숙의 타지마을 그 과정을 모르고 있었다?
예산 4억 쓰는 걸 모르고 있었다? 얘기가 안 되죠. 그런데 문재인이 김정숙을 엄호하기 위해서 엉뚱하게 본인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인도 측에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 밀어서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데에 조국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과정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침묵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국은 지금 윤건영이라든가 도종환이라든가 고민정의 헛소리 하는 것을 보면서 돌아서서는 피식피식 웃겠죠. 사실과 달라도 너무나도 다르다. 엉뚱한 얘기만 헛다리만 짚고 있다 얘기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얘기할 수가 없는 위치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다시 이준석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준석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이준석의 본 색깔은 여러분 무슨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이준석은 보수 색깔, 보수 쪽 사람 맞습니까? 저는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석의 색깔은 자막에 나와 있듯이 회색입니다. 회색. 민주당의 강병원이 아주 이준석을 정확하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중국의 전통국인 변검. 손 대지 않고서도 가면을 수시로 바꿔서 얼굴 변장을 하는 그 술, 변검. 변할 변자 그리고 눈꺼풀 검자, 변검. 여기에 능한 사람을 변검술사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이준석이가 변검에 능한 자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준석을 그렇게 제대로 본 사람이 없습니다. 강병원이 제대로 봤습니다. 이번에도 이준석이가 김정숙 문제가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 모두가 뜨겁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야 쪽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입이 가벼운 이준석이가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참새가 방앗간 그냥 지나가는 거 보셨습니까? 한마디 해서 자기의 존재를 알려야 하지요. 국민의힘을 늘 비판하고 최종 목적지는 누구?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마무리 짓는 것이 이준석의 지금까지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민주당이라든가 조국은 가만히 있는데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준석이가 자기 그 성과를 참지 못하고 한마디 내던진 것이 배현진과의 다툼이었었습니다. 자기가 몸 담았던 곳인데 그리고 지금은 당을 떠나서 전혀 국민의힘과는 무관한 관계인데도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요? 저는 이준석이를 거론할 때마다 정치인이 아니고 정치꾼이다. 모사꾼이다. 뒷거래하는 전형적인 정치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김정숙의 사실을 확인하는 것하고 대통령 신분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다르지요. 김정숙은 개인 신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움직일 때마다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신분이기 때문에 비교는 그 자체가 언급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왜 이준석은 이것을 같이 엮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을까요? 이준석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자, 상식적으로 보자. 김정숙 여사가 많이 드실지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드실지 상상을 해봐야 한다.
술을 먹을 때에 누가 더 잘 드시는지도 봐야 골치 아플 수가 있지 않겠는가. 정말 비유하고 예를 들어도 너무나도 얄팍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술을 좋아한다는 것을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술을 누가 더 잘 먹고 있는지 이런 것을 다 까기 시작한다면 민주당이 대통령실에서 2년간의 수의 계약한 것도 다 까자고 나올 것이다. 민주당을 부추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국회 절대다수가 야권인 상황에서 배모 의원, 박모 의원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못하고 배현진 그리고 박수영 이 의원들이 김정숙에게 일에 하나의 피해를 줬다고 본다면은 윤석열 정부의 수의 계약 다 파헤치게 된다라면은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 윤석열이 백의 피해를 보는 것 이런 무식한 돌격을 왜 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생각해 주는 척하면서도 화살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병원이 이준석은 철저하게 변검에 능한 사람이다. 가면 얼굴을 바꾸는데 아주 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직격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이중적이고 비굴한 사람이 이준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준석의 머리에서는 온통 국민의 힘과 윤석열을 공격하겠다라는 생각으로만 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서운 사람이죠.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배현진이 애써서 초짜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뭘 모르는 초짜인데 곧 배워서 알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날선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초짜라고 해서 무식하고 경우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할까요? 그렇다면 안민석이는 5선을 지낸 사람인데 무식한 짓하고 또 주민들에게 욕지거리까지 하는 그런 발언하는 그 모습 우리가 보지 않았었습니까? 들썩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왜 이런 속담이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는 것일까요? 상대할 가치가 없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예 상대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니 한동훈이 장관이 시절에 이준석이가 한동훈과 같이 친해보려고 얼마나 추파를 던진 바 있었습니까? 자기의 영원한 동지는 국민의힘에서 하태경밖에 없다 이렇게 추켜 세우면서 하태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세 사람이 같이 어울려 보자 얼마나 추파를 던진 적이 있었습니까? 이때에 한동훈은 아무런 대꾸가 없었습니다. 홍준표 비대위원장 물러나자마자 한 달 거의 넘게 매일 직격과 그리고 독소를 퍼부었었는데도 한동훈은 여기에 상대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결코 한동훈은 정치 초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한동훈이 장관을 떠날 때의 이임사 그리고 비대위원장을 수락한다는 연설 그 장면 다 보셨지요? 자기는 직접 정치에 나선 적은 없지만 자기가 공무를 수행하면서 20여 년 동안 실무, 살아있는 정치를 현장에서 해왔다. 그것이 국민들이 다 갖고 있는 정치 의식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 얘기하는 그 시점에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지 않았었습니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면 정치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자기 살림 현장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정치를 하고 있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상대할 가치가 없으니까 상대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지요. 엉뚱하게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것이 정치입니까? 이준석은 늘 자기가 정치 경력 13년이다. 그래서 윤석열과 한동훈을 항상 을로, 자기는 갑으로 비난해오지 않았었습니까? 최근에는 지구당 부활 문제가 나왔을 때에 이준석이가 3년 전인가 송영길이와 민주당 대표였을 때에 지구당 부활을 합의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놓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위원장이지요. 지구당의 부활이 필요하다. 청년들, 젊은 세대들이 정치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단 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깨끗하게 철저하게 검사를 하면서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좋겠다. 이 얘기했을 때에 선수를 빼앗겼던 것이죠. 이준석이가 구태라고 몰아세우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당협 위원장이라도 한 번이라도 해보지, 이렇게 한동훈을 비난하지 않았었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에게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는 당신은 지구당 근처에도 가본 적이 있었는가? 지구당이 못하는지 그 근처에 가보기도 했었는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꼴값을 떨어도 정도껏 떨어야 할 텐데 자기의 위치를 모르는 것이 이준석 아니겠습니까? 강병원의 얘기를 다시 인용하지 않더라도 변검에 능한 사람이 이준석이다. 저는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제목에 나와 있듯이 이재명, 조국, 이준석의 야 3당의 크고 작은 대표들이 한결같이 검찰과 법정에 대기하고 있다. 얼마나 슬픈 정치 현실입니까? 이제는 남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는 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우리도 이 모든 사람들, 이 세 사람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